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딥러닝 11번째 시간으로 정확도와 거적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뉴럴 네트워크를 파이토치로 한 줄씩 코딩을 하면서 그 전체적으로 뉴럴 네트워크가 어떻게 코딩되고 돌아가는지 살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코드를 한 줄 한 줄 치면서 설명하는 게 공부는 되는데 또 생각해보니까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앞으로는 코드를 이렇게 한 줄씩 치는 일은 거의 없을 거고 또 전체적인 프로그래밍의 구조와 그 컨셉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가 참고하고 있는 교재에 요 GitHub에 모든 예제 파일들이 다 올라와 있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설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구조를 잘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코드 한 줄씩 살펴본 코드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딥러닝을 한다고 하면은 이 구조를 이제 무조건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필요한 이제 라이브러리들을 이제 임포트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셋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는 파이토치가 이제 배치 간격으로 학습을 하려면 이 데이터 로더에 데이터를 이제 올려줘야 되고 모델 만들고 로스 펑션 옵티마이저 설정해줘야 되겠고 그러면 이제 배치 단위로 트레인을 시키죠. 그 트레인을 시켰으니까 이제 애큐러시가 계산이 될 거고 네. 트레인은요 7번이고 5번, 6번은 이제 그걸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인데 내가 배치 단위로 트레인을 할 거라는 거 알려주고 애큐러시를 어떻게 계산하겠다 그런 거 잡아주면 이제 7번에서 최종적으로 트레이닝이 돼서 애큐러시가 이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요 7개의 과정이 이제 전형적인 뉴럴 네트워크의 계산 과정이 되고요. 이제 오늘은 이게 아마 지난 시간에 한 15% 정도 애큐러시가 나왔을 텐데 이게 턱없이 낮은 이유가 일단 그 이미지에 딥러닝을 뉴럴 네트워크를 썼다는 것 자체가 일단 안 맞고 이제 CNN을 써야 되는데 일단 그걸 차치하고라도 그 뉴럴 네트워크 구조에서 그 15%의 애큐러시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기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스케일링이라던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뭐 옵티마이저를 바꿔본다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고 요 다음 단계에서 이제 CNN으로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볼 거는 이제 스케일링인데요. 우리가 인풋 데이터가 범위가 너무 넓으면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학습을 하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데이터셋 준비할 때 여기서 스케일링을 좀 해주면 도움이 되거든요. 그 예제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마스터링 컴퓨터 비전 위드 파이토치 깃허브로 가셔서 우리가 지금 챕터 3을 보고 있고 스케일링 더 데이터셋이라는 주피터 노트북이 있을 거예요. 스케일링 더 데이터셋 이걸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나오고 콜랩에서 한번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우리가 방금 말한 그 구조를 따라서 이제 갈 건데 여기서 뭘 바꿀 거냐면 여기 데이터셋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원래는 요 플로트로 인풋을 이제 바꿔주는 이 부분만 있었는데 요 255로 나눠줬죠. 요 의미는 우리가 이미지가 이제 0부터 255까지 256개의 데이터 값만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0에서 255까지 범위가 이게 뉴럴 네트워크가 받아들이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노멀라이징을 합니다. 255의 맥스 값으로 나눠주면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다 들어오거든요. 그걸 가지고 액티베이션 펑션을 먹이고 이렇게 해야 이게 잘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만 바뀌었고 이렇게 한 것만으로도 보시면 애큐러시가 85%까지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거라고는 인풋 데이터 스케일링을 해준 것 뿐인데 지금 애큐러시가 15% 있던 게 85%까지 올라갔으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 식으로 인풋 데이터를 스케일링 하면 우리가 애큐러시 트레이닝에 애큐러시를 올릴 수가 있다. 이런 거고요. 이 원리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시그모이드 펑션을 예를 주로 드는데 액티베이션 펑션 중에 이제 시그모이드 펑션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0.5를 지나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x가 지금 뭐 예를 들면 0에서 255까지의 범위를 쓴다 그러면 얘는 여기서 이미 다 세츄레이션이 나버립니다. 저 액티베이션을 쓰는 이유는 이 범위를 활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내가 얼마나 값들이 이렇게 변형되면서 그 내가 원하는 조합을 만들어낼 수냐 있느냐의 싸움인데 이게 세츄레이션 영역으로 가버리면 이걸 쓸 의미가 전혀 없어져요. 그래서 요거를 0에서 1 사이로 노멀라이징을 해서 요 값의 범위를 묶어두면 요 액티베이션을 이제 원래 의도대로 잘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스케일링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거는 이제 여기는 지나가고 이제 배치 사이즈를 또 바꿔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32개로 잡아놨을 텐데 베링 배치 사이즈 여기 들어가 보시면 우리가 기존에 요거 인풋 스케일링은 이제 유지하고 배치 사이즈를 바꿀 건데 요게 이제 오리지널리 배치 사이즈 32로 해가지고 쓰고 있었죠. 요걸 바꿀 겁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돼서 한 86% 정도 이렇게 돼 있고 애큐러시가 그러면 배치 사이즈를 10,000까지 한번 올려보면 여기서 배치 사이즈를 이제 10,000으로 잡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 이런 건데 이렇게 됩니다. 지금 배치가 10,000개니까 에포크 5번 들어도 몇 번 업데이트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애큐러시가 그만큼 안 올라왔는데 이런 식으로 배치 사이즈를 최적점을 찾는 거죠. 뭐 10,000개가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뭐 32개도 가능하고 뭐 100개도 되고 1000개도 되고 10,000개도 되는데 거기서 또 최적의 조합이 있을 거고 그런 거를 최적할 때 요 배치 사이즈를 바꿔볼 수 있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배치 사이즈는 이제 여기서 요 단계에서 이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애큐러시를 최적화할 수 있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로스 옵티마이저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파일에서 베링 로스 옵티마이저를 보시면 요거는 이제 여기 있죠. 모델 만들 때 옵티마이저도 같이 생성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SGD로 되어 있죠.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으로 된 게 하나 있고 또 아담으로 이걸 바꾼 게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했을 때는 이제 이렇게 돼서 한 90% 정도 가 있고 애큐러시가 요거 빨간 라인은 밸리데이션 커브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트레이닝까지만 해서 요 파란 점만 있었고 이번 시간부터는 요 밸리데이션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 두 개가 일치할수록 우리가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잘 된 건데, 사실 이렇게 좀 간격이 있으면 이것도 개선 여지가 좀 있죠. 근데 지금 포인트는 로스 옵티마이저를 바꿨을 때 어떻게 되냐 이런 거니까, 대충 한 8, 90, 한 90% 정도 애큐러시가 SGD에서 있었고, 우리가 여기를 아담으로 바꾸면 이게 한 86% 이상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요 옵티마이저도 엄청 다양한 종류가 있으니까 그걸 바꿔가면서 최적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저는 요 4번 단계에서 이제 바꿔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신경망을 최적화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이제 딥러닝 쪽으로 건너가는 거죠. 히든 레이어 개수를 늘려서 뉴럴 네트워크를 딥 뉴럴 네트워크로 이제 하면 당연히 파라미터가 많아지니까 이제 큐러시가 좋아질 거다.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임팩트 오브 빌딩어 딥퍼 뉴럴 네트워크 가보시면 모델 쪽에 지금 제로 히든 레이어니까 여기는 그냥 인풋 들어서 아웃풋 10개로 바로 나갔죠. 그 상태에서는 애큐러시가 별로 좋지 않고 지금 밸리데이션과도 간극이 좀 있다. 히든 레이어 한 개를 해서 여기에 지금 히든 레이어 한 개로 렐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넣어보면 이게 좀 좋아질 겁니다. 네, 이게 좀 좋아지고 두 개를 해보면 이게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과적합이 될 수도 있는데 좋아진 측면도 있고 지금 밸리데이션하고 간극이 커져서 과적합이 된 그런 효과도 좀 보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어쨌건 애큐러시를 좀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딥러닝을 이제 히든 레이어 개수를 늘리는 방법을 쓸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딥러닝도 여기서 이제 쓸 수 있는 방법 딥퍼 더 심층 뉴럴 네트워크를 쓸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컨셉은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컨셉이 또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인풋 스케일하고 좀 비슷한 건데 아까 인풋 스케일은 내 인풋의 범위를 이렇게 한정 지었다면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이제 히든 노드에서 액티베이션을 먹이기 전에 그때 이제 값을 노멀라이제이션 해주는 거거든요.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일단 또 에즈 코드를 보면 이번에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보겠습니다. 여기 모델을 만들 때, 여기 인풋에 보시면 이렇게 만으로 더 나눠 놨어요. 그래서 인풋을 정말 작게 보냈어요. 인풋을 거의 소멸하는 수준으로 작게 만들면 이게 히든 레이어를 타고 어떻게 영향을 줄까 이런 건데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기법 안 쓰고 그냥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에다가 이 인풋을 이렇게 작게 해서 내보내면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는 한 85% 정도? 네, 그럼 이게 좀 더 이제 좋아지겠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쓰면. 그리고 이제 인풋 값이 작으면 문제가 뭐냐면 그 여기서 히든 레이어 노드라고 된 게 이 액티베이션 들어가기 전 단계거든요. 그래서 액티베이션 들어가기 전 단계의 값이 되게 작아져요. 그러면 이 값이 좀 변동이 돼야 이 액티베이션 펑션을 타고 이 값들이 영향을 좀 받는데 거의 한 점에 모여 있으니까 통과해도 별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업데이트된 웨이트들은 또 이게 산포가 엄청 커지게 됩니다. 왜냐면은 그 작은 거를 이제 맞춰내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 웨이트들이 산포가 엄청
커진다. 그게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인풋이 오더라도 우리가 잘할 수 있게 하려면 히든 레이어에서 이제 액티베이션 들어가기 전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한번 해줘서 그 값들을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0에서 1 사이로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여기 일부러 이제 층들을 하나씩 보이게 이렇게 갈라놨고 여기가 이제 렐로 들어가기 전에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있죠.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이게 좀 좋아진다. 에큐러시가 좀 좋아지겠다. 네, 이게 아까보다 이게 더 올라갔을 거예요. 한 90%까지 지금 올라갔고 에큐러시가 액티베이션 전 단계의 노드 밸류는 이게 좀 산포가 커졌습니다. 아까는 막 0.15 이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5, 6 이렇게 커지죠. 그러면 이렇게 변동이 좀 생기면 이제 액티베이션들이 이제 자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웨이팅들은 이제 좀 변동폭이 작아져서 안정적으로 자기 역할을 또 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쓸 수가 있고 요거는 역시 요 4번 모델링 과정에서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에큐러시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버피팅에 관련된 걸 볼 텐데 우리가 에큐러시를 높인다는 거는 트레이닝을 잘 해보겠다는 노력인데 너무 트레이닝을 잘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이게 너무 과하게 트레이닝이 돼서 나중에 테스트 데이터를 받아서 밸리데이션을 해보면 이게 엉망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게 이제 오버피팅이고 또 딥러닝에서 가장 경계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거를 해결하는 기법이 두 개가 있는데 드랍 아웃하고 레귤러라이제이션 그 두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먼저 드랍 아웃을 보면 임팩트 오브 드랍 아웃 이 파일에 들어가 보시면 역시 모델에 가보면 있겠죠. 드랍 아웃 0.25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25%의 확률로 내가 웨이트를 업데이트할 때 그 전체 노드 중에 전체 웨이트 개수 중에 25%는 업데이트를 안 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매번 업데이트 때 랜덤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업데이트 할 때 한 번은 이쪽에서 25%를 안 하고 또 한 번은 저쪽에서 25%를 안 하고 이렇게 랜덤하게 해서 약간 학습의 힘을 좀 빼는 겁니다. 그래서 오버피팅을 잡아보겠다. 그래서 여기 리니어 신경망 전단에 처음부터 이제 결정을 하고 들어가죠. 그 다음에 하나 끝나면 다음 레이어 가기 전에 한번 또 드랍 아웃 넣어주고요. 이렇게 하면 과적합이 좀 해결이 됐을 건데 그러면 웨이팅들도 산포가 좀 작아지겠죠. 막 널뛰지 않을 거고 지금 보면은 여전히 간극이 있어 보이지만 이게 아마 드랍아웃 없는 것보다는 이 빨간 거하고 파란 거가 좀 붙어 있을 겁니다. 밑에서 이제 드랍아웃 없는 경우를 한번 확인해 보면 될 텐데 네, 여기가 더 벌어져 있죠 지금. 그래서 드랍아웃을 하면은 확실히 오버피팅이 좀 해소가 된다. 이제 이런 거고 요 웨이트들을 봐도 산포가 조금 안정적으로 바뀐다. 이제 이런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버피팅 방지. 그러면 드랍아웃은 어디서 쓸 수 있냐면 얘도 여기서 쓸 수 있죠. 드랍아웃을 지정을 해줍니다. 모델에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레귤러라이제이션 기법을 볼 건데 얘는 이제 로스를 손대는 거예요. 저 로스를 고지고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 더 로스에다 더해주는 게 이제 웨이트를 너무 크게 키우지 마라. 웨이팅 값을. 그러면 불안정해지니까 그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임팩트 오브 레귤러라이제이션 파일에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레귤러라이제이션은 크게 두 종류가 있죠. L1하고 L2 기법이 있는데
이게 딴 게 아니라 그냥 일단 여기는 레귤러라이제이션 없는 경우 지나가고 이렇게 일단 되어 있고요. 오버핏이 나서 여기 간극이 있죠. 자, 레귤러라이제이션을 L1으로 먼저 해보면 이 부분에서 여기 L1 레귤러라이제이션을 기존에 이제 로스에다가 더해줄 건데 여기 놈 1짜리죠. 그러니까 이게 웨이트의 크기거든요. 절대값. 그거를 여기 로스 기존 로스에다가 0.001의 그 가중치 주고 곱해서 더해주죠. 그러면 이 로스도 만족하면서 최소화하면서 이 레귤라이제이션 값도 최소화해야 되니까 웨이팅 값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그 효과로 이 빨간 선과 파란 점이 좀 붙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L2 기법은 요거를 절대값이 아니라 제곱으로 그러니까 웨이트의 제곱값으로 해서 이렇게 더해주고 요 제곱이니까 값이 좀 커졌으니까 앞에 가중치를 좀 줄였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귤러라이제이션은 요 5번 단계에서 이제 쓰는 기법이 되겠죠. 그래서 요 드랍아웃하고 레귤러라이제이션 두 개가 바로 오버피팅을 줄이고자 하는 용도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고 이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애큐러시를 올리기 위한 이제 노력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양한 이런 테크닉들을 살펴봤는데 이게 딥러닝을 공부하다 보면은 사실 요거 하나하나 이렇게 매몰돼서 하는 게 꼭 좋은 것 같진 않고요. 요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를 빨리 파악하신 다음에 요 기법들은 사실 그냥 잔 기술들이니까 빨리 요것도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더 이제 다음 단계로 빨리 넘어가야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미지를 갖고 뉴럴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CNN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넘어갈 건데 그러면 이 한계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CNN으로 가서 훨씬 이거를 업그레이드 시킨 다음에 이제 거기서 또 뭔가 기법들이 나오니까 그렇게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딥러닝이 완전 초입에 있는 거고 아직 가야 될 길이 멀어서 저도 공부를 계속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하나 빠졌네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트레인까지만 했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밸리데이션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애큐러시가 어떻게 되냐를 같이 봐야 되고 여기서 오버피팅이 나냐까지도 진단이 다 돼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